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순열은,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순열 NPR하고 중복 순열인 NPR인데 쌤이 이 둘은 이렇게 얘기했죠. N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요거는 그냥 선택하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느냐, 중복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졌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순열이긴 한데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뭐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다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쌤이 바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의 지금 순서를 따지는 게 순열, 중복, 순열이에요. 그러면 같은 것은 순서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무시할 겁니다. 순서를 무시할 거고, 그 순서를 무시한다는 말은 순서가 결정돼 있다라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순서가 정해져 있어도 내가 순서를 어떻게 구분해서 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은 순서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순서를 무시하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라는 건 순서를 무시해라. 왜 같은 거니까 세 개 자리 바뀌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거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가 순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 같은 것으로 봐. 순서를 무시해.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 무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무시하는 순서는 우리가 나눗셈으로 나눠버릴 겁니다. 그 무시하는 순서만큼 어떻게 나눠버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A가 지금 몇 개 있느냐? P개 있고, B가 Q개 있고, C가 R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N개라는 것은, 이 N개라는 것은 결국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N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에 이 N개 중 내가 뭐 할 거다? 순열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N개니까 N팩을 해. 그냥 N팩 해서 그냥 순열을 다 구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끼리 서로 같은 거니까 A끼리 순서 무시해. 그리고 여기 B끼리 있지. B의 Q개의 순서 무시해. C 있지. C 서로 같은 거니까 C끼리의 순서를 무시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시하는 순열을 어떻게 나눠준다. 무시죠? 무시하는 순서를 나눠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중복 조합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요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진짜 이게 뭐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1, A2, A3, B까지 이렇게 있는 녀석, 내가 먼저 A를 다른 것으로 보고 순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B가 첫 번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1, A2, A3 이 셋이 순서하는 건 결국 뭐가 있겠죠? 3팩까지가 있겠죠. 6개.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 자리에 있고, 여기에 A1, A2, A3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끼리 순서 역시 어떻게? 3팩이니까 6가지 되겠죠. 그럼 B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도 A1, A2, A3가 이렇게 또 A끼리 순서를 한다면 역시 3팩이 될 것이고, 다시 끝에 이렇게 B가 있을 때 A1, A2, A3 이렇게 있으면요, 이 순서 역시 어떻게? 3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 더한다면 24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if 우리가 A를 같은 것으로 보자고요. A를 같은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B하고 여기에 같은 거니까 AA겠죠. 아무리 바뀌어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AA, 여기 B하고
A.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A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결국 이 네 개의 순서를 쭉 따졌던 게 4팩이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순서 이 세 개의 순서를 무시해서 순서 무시하는 거 나눴더니 어떻게 4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로 순서 무시하는 거 나누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중에 풀다 보면 그냥 순열, 중복 순열, 그리고 중복 조합까지 배우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막 풀다 보면 너무 종류가 많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으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으로 해석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봅시다. A, B 이렇게 같은 거 A 같은 거 4개, B 같은 거 3개 있는 상황을 일렬로 배열해 볼게요. 일단 7개니까 7팩 한 다음에 우리가 4팩을 나누고 그 다음에 3팩을 나누면 답이겠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건데요. 조합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 7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4개의 자리를 선택해보자 이런 식으로 임의로 선택한 겁니다. 그럼 내가 7개의 자리 중에서 4개의 자리를 선택했고 그 자리는 누구 자리? A 자리라고 하자. 그 다음에 남은 이 세 자리 중에서 내가 어떻게 세 자리를 선택해서 B 자리라고 하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친구는 7팩에 3팩 곱하기 4팩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앞에서 이 NCR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는 7팩 그죠? N팩 N-R팩이 뺐더니 3팩 그 다음에 R팩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3C3은 1이니까 결국 이 친구하고 얘가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그리고 뒤에 가면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그냥 이렇게 노골적으로 있는 녀석은 그냥 풀면 되는데, 막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으니까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아마 조합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쌤도 일일이 다 이렇게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다 그냥 조합으로 해결해 버릴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냥 조합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3팩, 2팩 여기도 편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조합으로도 해석해 본다면 7개의 자리 중에서 내가 A의 3자리를 정해주고 남은 4개의 자리 중에서 B의 2자리를 정해준 다음에 남은 이 친구는 서로 다른 그냥 각각 혼자 있으니까 그냥 도리 줄 세우기, 남은 자리 도리 줄 세우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이게 더 편한지 이게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문제에 따라 간단한 것들은 바로 예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복잡하면 나중에 최단 경로 구하기 문제는 요게 조합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좀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순서가 정해진 배열인데요. 자, 1, 2, 3, 4, 5, 6을 일렬로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1 뒤에 2가 오고 2 뒤에 3이 오는 이 경우를 한번 세주겠니? 몇 개인지 확인해 주겠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개 자리가 있는데 뭐 6이 있고 1이 있고 5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뭐 1, 2, 3, 4가 있는, 지금 보시면 1이 있고 그 뒤에는 어떻게 2가 있고 2가 있고 그 뒤에는 어떻게 3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다 세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연속적으로 순서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네. 어떤 거? 1, 2, 3이 순서가 결정. 순서 결정. 순서 결정은 뭐다? 순서 무시. 안 해도 되니까 순서 무시가 되는 거고, 그것은 뭐야? 같은 것으로 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는 건 6팩 전체 그냥 줄 세운 다음에 이 세 개, 이 세 마리의 순서는 내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아니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리 중에서 그냥 3자리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6개 중에서 3자리 고를게. 그 다음에 그 3자리는 무조건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1, 2, 3이 올 거고, 나머지 3자리는 나머지 순열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역시 서로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선택해도 편리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 뒤에 2가 오고 2 뒤에 4가 오는 경우 이건 뭘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3, 그 다음에 5,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6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이때 이 친구는 규칙에 맞아요. 어떻게? 3 뒤에는 누가 와요? 4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1 뒤에는 누가 와요? 2가 와야 하는 거니까 그 규칙을 모두 다 맞추고 있죠. 근데 이 둘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씩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순서가 결정된 얘 둘을 같은 것으로, 순서가 결정된 얘 둘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나머지 다 다른 거로 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6팩 한 다음에 서로 같은 것이 2팩, 2팩이 되겠네요. 요거 AA 필요 없고 BB 필요 없으니까 순서 무시해주는 거 가능하겠고, 우리가 똑같이 조합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본다면 내가 6개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럼 거기는 누구 자리? 예를 들어서 1, 2, A 자리라고, 1, 2 자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은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은 누구 자리? 3, 4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는 줄 세우기. 나머지 순열 2팩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합으로도 풀 수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풀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이 다 배우고 나면, 이게 조합으로 푸는 문제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문제인지 헷갈리게 되면 그냥 조합으로 풀게 될 겁니다. 물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게 확신이 들면 그냥 그걸 풀면 돼요. 애매하면 아마 조합이라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준비해 볼게요. 자, 1, 2, 3, 4, 5 중 3개를 택해서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A, B, C라고 할 건데 이 3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3자리 자연수,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인데, 일단은 우리가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뭘 해야 되냐? 3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1부터 5까지 이 5개 녀석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울게요. 만약에 if 2, 4, 5가 뽑혔으면 그 친구는 알아서 순서대로 제일 작은 게 100의 자리, 그 다음은 10의 자리, 그 다음은 1의 자리 순서로 이렇게 가게 돼요. 약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내가 따로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순서 무시한다고 3팩을 나누면 되겠죠. 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상 내가 5마리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해주면 알아서 그게 이 정해진 순서대로 가겠죠. 조합으로 판단하면 너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순서가 정해진 배열, 같은 것이 있는 순서로 접근하면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만 고집하지 마시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조합으로 해석 가능하면 조합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자, 이번에 유형 2번째고요. 자,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자, A에서 B까지 갈 건데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5번 가고 위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을 몇 번 이용할 거야? 5번 이용하고 위쪽을 몇 번 이용할 거야? 4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이런 식으로 쓰면 좀 불편하니까요. 쌤이 오른쪽을 A라고 부르고 위쪽을 B라고 잠깐 불러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A, B, B이고 이 친구 줄 세우는 거는 결국 뭐죠?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서 같죠? 그래서 얘가 지금 9팩 분의 5팩 그 다음에 4팩 이렇게 나누는 걸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진짜 한번 섞어 볼게요. 만약에 A, B, B, A, B, A, A,
B 이런 식으로 D네요. 이건 B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 규칙대로 가볼게요. A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위쪽, 위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에서 똑같이 도착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웃칸으로 가는 것까지 똑같기 때문에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역시 얘도 사실상 두 가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9개 중에서 내가 그냥 B의 자리 4개 선택할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쌤은 계속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합으로 풀려고 할 테니까 같이 보여드릴 테니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이렇게 풀더라고요. A에서 B로 간 최대한 간격 구해봐 라고 하면 오케이, 밑으로 밑으로, 그 다음에 위로 위로, 그 다음에 밑으로 밑으로, 그 다음에 위로 위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선생님 그냥 내가 저까지 가는데 밑으로를 A라 하고 위로를 B라고 한다면 A 4마리 하고 B 4마리니까 그럼 이 친구는 내가 그냥 8팩분의 4팩, 4팩 이렇게 풀어요 라고 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순서대로 됐다고 한다면 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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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로 이탈하죠. 경로 이탈합니다.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일단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과정, 경로를 일단 한번 설정해 봐야 됩니다. 여기를 쌤이 P라고 하게 된다면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결국 4칸 가죠. 하나, 둘, 셋, 넷, 4칸이니까 4팩에서 똑같은 거 2팩, 2팩 나눠도 되고, 아니면 4개 중에서 위로 가는 2개 고를게요. 또는 밑으로 가는 2개 고를게요. 가능하겠죠. 자, P에서 B까지 가는 것도 4개 중에서 똑같은 거 2팩, 2팩 나눌게요도 되겠고, 아니면 4개 중에서 그냥 2개 선택할게요. 4개 중에서 밑으로 가는 2개 선택할게요. 또는 위로 가는 2개 선택할게요. 해도 됩니다.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또 볼게요. 자, 이번엔 경로가 훼손된 경우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뭘 만들 거냐? 경로를 만들어야 돼요. 경로. 그래서 경로를 만들어서 뭐 할 거다? 더 할 겁니다. 합의 법칙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훼손된 경로는 못 쓰는데요. 지금 쭉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을 쌤이 P라고 할 건데,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직사각형. 쌤이 직사각형을 만들면서 지금 경로 갈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 온전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A에서 P까지 가고요. P에서 쭉 가서 여기 Q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Q에서 갈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점을 지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B까지 도착할 수 있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 코스로 B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여기를 내가 X라 부르고 여기를 Y라 부를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건 A에서 P를 지나고, P에서 Q를 지나고, Q에서 X를 지나고, X에서 B로 가는 코스나, 또는 A에서 P로 가고, P에서 Q로 가고, Q에서 Y로 가고, 그 다음에 Y에서 B로 가는 이런 경로,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쌤이 되는 경로를 만들려고 했을 때 요렇게 직사각형하고 요렇게 직사각형하고 요렇게 직사각형하고 요렇게 직사각형 만든 이유는, 만약에 그냥 전체 직사각형을 하면 이 경로를 못 써먹죠. 그래서 남김없이 모든 경로를 다 쓰기 위해서 적절하게 직사각형을 쪼갰다. 이건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요령이 생길 것이다. 자, 그럼 일단은 A에서 P까지 가는데 잘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겠죠. 그래서 내가 6칸 중에서 어떤 거 하나 오른쪽으로 하는, 옆으로 가는, 오른쪽 가는 한 칸 고르겠어. 그 다음에 곱하기 P에서 Q 갈 때는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1 곱하기, 그 다음에 Q에서 X까지 갈 때 요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4칸 중에서 뭐 할 거야? 오른쪽 가는 한 칸 구할 거야. 근데 요렇게 모았더니 한 칸, 두 칸, 세 칸 되는 거죠. 그래서 3칸 중에서 한 칸 고를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6, 4, 12,
그러면 6 곱하기 10은 7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A에서 P까지 가는 건 아까 6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P에서 Q 가는 건 1가지. Q에서 Y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4C2. 왜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인데 오른쪽 칸 두 칸 고른 겁니다. 그리고 직선 코스죠.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 얘도 4C도 6이니까 66, 36 되고 2를 더했더니 왜냐?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더했더니 얼마다? 108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훼손된 경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한테 P에서 Q 가는 이 경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다른 경로를 전부 다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러자. 그러면 모든 경로에서 빼자. 무엇을? A에서 P 갔다가 P에서 Q 갔다가 Q에서 B 가는 이 경로, 이 PQ를 이용하는 경우를 빼버리자 라고 판단한 거죠. 자, 모든 경로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의 경우 중에서 위로 가는 3칸 골라야지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빼기. 그 다음에 P에서 A에서 Q까지 가는 거 하나, 둘, 5칸이죠. 5칸 중에서 위로 가는 1칸 곱하기 요건 한 칸이 길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거 3개 중에서 위로 가는 1칸, 그래서 31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로를 이용하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 경로를 다 구하기보다는 앞에서 배웠던 저고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는 아니면 여사건 이용한 것처럼 모든 경로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빼면 되겠죠. 그 방법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잘 정리해 주세요. 끝!